KBO 마운드의 혜성처럼 등장해 야구계와 재계를 동시에 뒤흔든 이름, 라이언 와이스. 2024년 여름, 그는 한화 이글스의 대체 외국인 투수로 불과 $10만 달러의 소박한 계약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는 테스트 드라이브에 가까운 계약이었기에 많은 이들은 그의 존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6주 만에 상황은 격변했습니다. 150km를 상회하는 묵직한 속과 날카로운 변화구 구사 능력으로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불과 2달여 만에 몸값을 $26만 달러로 수직 상승시켰고, 이듬해에는 무려 $95만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봉이 10배 가까이 폭등하는 코리안 드림의 가장 극적인 사례를 만들었죠.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공을 오직 마운드 위 퍼포먼스나 KBO 연봉이라는 가시적인 현금 흐름으로만 평가한다면 이 가족이 설계한 진짜 부의 구조를 완전히 간과하는 실수일 것입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KBO 계약은 거대한 자산 설계도에서 현금 유입 경로에 불과하며, 이 가족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적 기둥은 바로 옆에 있는 그의 아내 헤일리 와이스 CEO의 지분 기반 비즈니스 제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 스포츠 팬들은 단순한 야구 선수의 성공담을 넘어선 현대적인 기업가적 운동선수의 출현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이야기가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가치 상승이 단순히 기대치를 초과한 것을 넘어 KBO의 외국인 선수 영입 시스템 자체가 가진 리스크를 성과 기반 보상이라는 이상적인 구조로 완벽하게 전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초 와이스의 계약은 6주라는 극히 짧은 기간 동안 기존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의 부진과 이탈로 발생한 팀의 선발진 공백을 임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조건부 기회였으며, 총액 $10만 달러라는 수치는 그의 역할이 리그 최저 수준의 기대치였음을 방증합니다. 이는 구단에게는 실패하더라도 재정적 손실이 미미한 로리스크 접근법이었고, 선수에게는 오직 실력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하는 하이리턴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와이스는 이제 한된 기회를 극한의 효율로 활용하며 KBO 무대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데뷔 후 짧은 기간 동안 그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KBO 리그 선발 투수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150kmh를 꾸준히 기록하며 위력을 떨쳤습니다. 특히 그의 투구 분석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던지는 커브와 체인지업의 구사율과 제구력이 압도적인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 플랫폼 베이스볼 서밋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대체 용병 기간 동안 와이스의 조정 평균 자책점은 155를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평균 선발 투수를 55%나 초과하는 수치이며, 삼진 볼넷 비율 역시 3.0 이상을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급의 효율적인 투구 내용을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걸쳐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와이스 덕분에 한화 이글스는 시즌 중반 가장 취약했던 선발 로테이션에 예상치 못한 안정을 얻었고, 이는 팀의 후반기 운영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화 이글스 구단은 결국 기존 투수를 완전히 정리하고 와이스에게 정식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6주 만에 그의 몸값이 2.6배로 뛰는 드라마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5만 달러 규모의 초고액 계약은 그의 가치 증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KBO의 최고 수준 대우였습니다. 와이스의 성공은 단순히 한 선수의 흥행을 넘어 KBO 구단들이 앞으로 외국인 선수 영입 시선 계약 후 검증이라는 기존의 높은 리스크를 가진 관행에서 벗어나 단기 대체 계약을 통한 고효율 테스트베드 운영 후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재계약이라는 새로운 영입 패턴을 정립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리그 차원의 전략적 전환점이자 고액 계약이 아니더라도 실력으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한 충격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이 부부의 성공을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가 아닌 재정적 걸작으로 격상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충격은 라이언 와이스의 KBO 연봉이 가족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속 가능한 부의 축적이 아닌 단기 현금 흐름 창출에 머무른다는 재정적 통찰입니다.
대중들은 흔히 운동선수의 수십억 원대 고액 연봉을 곧 그들의 부전체라고 오인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수입입니다. 프로스포츠의 수입은 부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그리고 기량 하락이라는 필연적인 시간의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와이스 가족의 진정한 재정적 기반은 고정 수입의 불안정성을 완벽하게 상쇄하고 지분 가치를 끊임없이 상승시키는 그의 아내 헤일리 브루바이스가 CEO로 이끄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 파워무브 마케팅의 지분 자산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그 운영 규모와 효율성 때문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이 에이전시는 30여 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며 단순한 외주 업체가 아닌 풀서비스 마케팅 에이전시로서 브랜딩, 검색 엔진 최적화, 유료 광고 관리, 콘텐츠 제작 및 PR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94%에 달하는 경이적인 고객 유지율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업계는 고객 이탈이 잦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임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파워무브 마케팅이 고객에게 탁월한 결과와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반복적 수익 구조를 확보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 모델 덕분에 헤일리의 회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즈니스 사례로 소개되었고, 까다로운 투자 유치 환경으로 알려진 유명 TV쇼 샤크탱크에 진출한 브랜드를 주요 고객으로 보유할 만큼 미국 내에서도 주목받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무 컨설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헤일리 와이스가 보유한 이 기업의 지분 가치는 현금 흐름 및 성장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69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2025년 KBO 계약 규모인 95만 달러가 현 시점에서 단발성 유동 자금을 제공한다면 아내의 회사는 연간 가치가 복리로 상승하는 자본 그 자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와이스 가족은 운동선수 연봉이라는 불안정한 고액 수입을 기업 지분이라는 안정적이고 성장성 높은 자산으로 완벽하게 해지하는 일반적인 운동선수 가정을 뛰어넘는 전략적인 기업 가문을 설계했습니다. 즉, 라이언의 연봉은 가족의 사치나 소비가 아닌 기업 자산에 대한 추가 투자, 혹은 세금 최적화 및 부동산 관리 등의 유동성 확보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부의 구조 설계는 스포츠계와 재계를 통틀어 신선한 충격과 깊은 통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라이언 와이스 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단순히 운동선수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과 인지도를 지적재산권으로 승화시켜 브랜드화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확장하는 선구적인 비즈니스 오너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건 야구 코칭 브랜드 라이언 와이스 베이스볼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 중입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강습 센터가 아니라 온라인 투구 코칭, 맞춤형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그리고 유연성 및 부상 방지를 위한 특화 트레이닝까지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솔루션입니다. 특히 이 모든 서비스가 중개 에이전시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D2C 모델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에 따르면 D2C 모델은 전통적인 방식 대비 수익률을 최소 30% 이상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KBO 연봉 외에 순수익을 온전히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즉, 와이스는 자신의 투구 노하우를 고마진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는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자산은 다름 아닌 그의 KBO 마운드 위 퍼포먼스 그 자체입니다. 와이스의 경기는 매번 수많은 시청자에게 라이브로 중계되는 제품 시연회가 되며, 그의 투구 기술과 안정성이 곧 코칭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입증합니다. 이러한 경기력 기반 신뢰는 어떤 광고보다 강력합니다. 또한 그의 웹사이트는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고객 후기, 체계적인 서비스 메뉴, 그리고 투구 메커니즘 분석 자료 등이 깔끔하게 브랜딩되어 있어 전문적인 기업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 채널은 단순한 팬 소통 창구가 아닌 마케팅 퍼널이 초기 단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을 콘텐츠화하고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얻는 외국인 선수라는 이색적인 인지도는 곧 한국 및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 협찬이나 광고 제휴에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선수로서의 경력이 끝나는 순간 수입이 단절되는 기존의 모델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혁신입니다. 와이스는 경기장에서 던지는 투구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신의 훈련 루틴, 전문 지식, 프로 선수 라이프 스타일을 콘텐츠로 만들어 가치를 끊임없이 쌓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분석가들은 이러한 자기 기업화 전략이야말로 현대 운동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진단합니다. 와이스는 자신의 직업적 강점을 은퇴 후에도 수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KBO 리그라는 모델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행하며 기존의 운동선수 모델을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며, 이는 단순한 야구 선수의 성공담을 넘어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로 놀라운 점은 라이언과 헤일리 부부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단순한 각자 벌기를 넘어 서로의 성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시너지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스타와 디지털 마케팅 CEO라는 이 독특한 조합은 라이언 와이스의 개인 IP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최적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라이언의 KBO에서의 압도적인 투구 성과와 팬 친화적인 SNS 활동은 그의 퍼스널 브랜드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원자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하는 가공 공장 역할은 바로 헤일리 와이스의 파워무브 마케팅 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CEO의 에이전시는 브랜딩, 광고 최적화, 퍼널 마케팅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전문가 집단입니다. 따라서 라이언이 유튜브나 틱톡에 올리는 코칭 콘텐츠, 훈련 루틴 영상, 그리고 한국 생활 브이로그 등의 모든 디지털 자산은 브랜드 자산 구축 전략이라는 정교한 틀 아래에서 기획되고 배포됩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일상 공유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야구 코칭 영상의 경우 헤일리의 팀은 어떤 키워드가 잠재 고객을 가장 많이 유입시키는지 분석하여 최적의 SEO 제목과 태그를 삽입합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 인스타그램 광고의 A/B 테스트, 심지어 한국어 자막의 번역 품질까지도 모두 프로페셔널한 마케팅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관리는 라이언의 콘텐츠가 무작위적인 업로드가 아닌 타겟 고객에게 정확히 도달하여 라이언 와이스 베이스볼이라는 D2C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수익 창출 퍼널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의 협력은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낳습니다. 만약 라이언이 외부의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나 디지털 PR 회사를 고용한다면 최소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고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헤일리의 회사를 통해 인하우스 팀처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방향성과 브랜드 철학을 가족 단위에서 일관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라이언 와이스라는 단일 IP의 가치를 단순 KBO 연봉 합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수직 계열화된 가치 창출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파워 커플 모델은 현대 스포츠 스타들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 배우자나 가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정적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팀워크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스포츠 스타가 자신의 직업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퇴직 후 상품으로 만드는 시대에 와이스 부부는 그 상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최정예 마케팅 군단을 이미 가족 내에 확보함으로써 운동선수 재정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러브스토리를 넘어선 21세기형 기업가적 가족 경영의 성공 사례로 스포츠 재계의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충격은 와이스 가족이 고액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부자들의 과시적인 소비 패턴과 확연히 다른 보이지 않는 자산 관리를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공시 자료에 라이언이나 헤일리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이 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전략을 택했음을 시사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법적 위험 방지, 세금 최적화,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개인 명의가 아닌 아내의 파워무브 마케팅과 같은 법인 명의나 신탁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 분석가들은 이 같은 전략을 고급 자산 보호 전략으로 분류합니다. 즉, 겉으로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법인 내부에서 수십억 원대의 가치 있는 자산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 자산들은 법적 소송이나 외부 리스크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기적인 고수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조세 조약과 법인 구조를 활용하여 세후 실수령익과 자산의 지속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라이언 와이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는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키고 구조화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깊은 재무적 통찰을 던져주며 단순한 야구 소식을 넘어 현대인의 자산 설계 전략에 대한 교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